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첫 경기 바로 맨유와 맨시티의 맨체스터 더비 리뷰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맨유와 맨시티는 최근에는 좀 맨시티가 항상 앞서 갔었는데 이번 경기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맨유 맨시티에서 맨유가 오랜만에 좀 판정이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겼잖아요. 간에 승리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승점이 1점 차가 났어요. 이제 1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확실히 에릭 테나의 맨유가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펩 과르디올라는 어찌 됐든 간에 조금은 헤매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를 아스날 팬이 좋아합니다. 아스날 팬이 숨어서 웃었다는 네.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최근 맨시티는 이제 소튼한테도 지고 맨유한테 지면서 약간 지금 위기가 한번 오고 있는 네. 모양새긴 해요. 저는 오히려 홀란드가 오고 나서 펩이 좀 많이 보수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게 좀 홀란드라는 스코어러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많이 보수적으로 하니까 원래 경기력을 기대하던 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사실 지금까지는 뭐 경기력, 뭐 이런 패스 플레이, 뭐 빌드업 이런 거가 상관없이 그냥 홀란드가 그쵸. 그냥 꽂아 넣어버리니까. 근데 이 경기는 그냥 홀란드에게 가는 길이 좀 차단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일단은 에릭 테나가 확실히 맨체스터 시티의 중원을 막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네, 지난 라인업부터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지난 맨체스터 더비에서는 일단 카세미노가 나오지 못했고 그러면서 홀란드가 내려오고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맨유가 좀 많이 이 기회를 많이 내줬고 결론적으로 많이 실점을 하고 패배를 했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서 이 4-2-3-1에 좀 가깝게 정삼각형에 가깝게 중원을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맨시티가 나온 역삼각형의 미드필더, 이 미드필더의 1대1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 중원 숫자를 맞췄군요. 그렇죠. 이러면서 맨시티는 오랜만에 좀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잘 맞아 떨어지면서 맨유가 이 맨시티의 중원 빌드업을 잘 차단을 했다. 맨시티의 빌드업을 측면으로 몰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맨유 라인업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게 일단 에릭센이랑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게 같이 뭔가 공격 2선으로 나왔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브루노가 측면으로 빠지고 에릭센이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또 나오게 됐죠. 최근에 또 안토니의 폼이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브루노를 우측면에 기용을 하고 레시포드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레시포드를 좌측면에 배치한 게 좀 많이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맨시티에는 이번에 센터백에 좀 부상 선수가 좀 있어서 맨시티의 이날 센터백이 말했듯이 아칸지가 나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스톤스나 라포르트 같이 이 롱패스 빌드업에 좀 특화된 선수들이 아니라 이런 선수들, 이 아칸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조금은 맨시티가 롱패스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징적이었던 건 맨유가 좀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는 흐름이었어요. 초반에. 그렇죠. 앞서 언급했듯이 1대1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 2선으로 나왔던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중원으로 향하는 길을 좀 잘 막아주면서 맨시티의 빌드업을 차단을 했고 그러면서 홀란드가 롱볼까지 막히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는 딱히 전반전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1차적으로는 맨시티의 공격을 잘 막았다라고 볼 수 있고 역습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레시포드, 좌측에 위치한 레시포드 그리고 우측면에 위치한 브루노가 한 번에 다이렉트하게 넘겨주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레시포드가 결정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전반전에 이제 맨시티가 유효슈팅 0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맨시티가 전 경기였던 소튼전에서 유효슈팅 0개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게 좀 이어졌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맨유의 전술 변화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공격진이 묶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전반전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맨유가 진짜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맨유가 사실 지난 시즌에 맨더비를 했을 때는 이런 거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플레이가. 뭐 이렇게 빡빡하게 압박을 하는 모습도 없었고 맨시티가 뭔가 빌드업을 못한다는 느낌보다는 맨유가 압박을 잘 들어가서 맨시티가 방해를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리고 워낙 홀란드가 온 뒤로는 뭐 빌드업에 방해가 좀 있어도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이기던 흐름이었는데 그거 그냥 홀란드가 아예 공을 못 잡게 해버리니까 홀란드를 어떻게 맨마킹하고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홀란드에게 정해지는 루트를 막는다라는 좀 뭔가 더 이상적인 걸 제대로 해내는 모습이 있죠. 맨유가 좀 많이 달라졌다. 테나우 밑에서 그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운영이었잖아요. 네. 능동적이기보다는 그런 면에서 와 에릭 테나가 확실히 유연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네. 주도적인 네. 운영보다는 수동적인 운영도 할 수 있는 음. 감독이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나운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에릭센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네. 쓰면서 이제 빌드업을 하려고 아득바득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다가 막 잘 안 되고 그랬던 게 초반에 좀 흐름이었는데 뭐 이제는 이제 빌드업이 첫 번째 A 플랜이 되니까 B 플랜, C 플랜도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좀 자기 맛대로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시간이 뭐 많이 되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팀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감독의 역량이 좀 뛰어난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이렇게 맨시티가 좀 맨유의 압박에 고전하는 흐름이었는데 또 후반전 되니까 좀 변화를 가져가면서 맨시티가 좀 풀어냈어요. 그렇죠. 일단은 맨시티가 가위바위보 싸움에서는 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후반전에 펩이 좀 빠르게 변화를 가져갔어요. 베르나르도 실바를 빌드업 할 때 조금 많이 내려 쓰면서 로드리랑 같이 이 양 센터백을 벌렸고 양 센터백이 벌려지니까 동시에 사이드백이 같이 올라가는 효과를 낳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무래도 역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몸 상태가 100%가 아닌 레시포드 쪽을 워커가 적극적으로 전진을 하면서 공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과정에서 확실히 이 맨시티의 우측면 공격이 잘 살아났고 그러면서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프레드가 조금은 두 선수를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졌고 선제골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요즘 축구가 항상 뭐 포터도 그렇지만 요즘에 트렌드는 숫자 우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수의 변화도 사실 그냥 후방의 압박이 좀 심하게 들어오니까 그냥 숫자를 하나 더 늘려준 거잖아요. 그쵸. 변수의 변화를 그렇죠. 통해서.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진짜 숫자 변화, 숫자 우위. 이제 뭐 공격 진영에서는 수비 진영에서는 좀 한 명씩 더하는 그 전술이 좀 필요하거나 이런 걸 좀 느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숫자에서 부족해진 맨유가 틈을 보이고 뭐 실점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점을 한 이후에도 이 테나가 좀 바로 또 전술 변화를 줘서 흐름을 또 따라가 줬어요. 그렇죠. 일단은 실점 이후에 테나우도 이 워커를 올린 거를 보고 가르나초를 투입을 해서 좌측면에서 조금 직선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고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앙으로 이동시키면서 이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 과정에서 브루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뭐 어쨌든 간에 좀 논란이 있긴 했지만 동점골을 만들었고 결국에 역전까지 만든 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결국 이거는 전반전에 테나가 준비를 잘했고 또 후반전 되니까 펩이 딱 전술 변화를 통해 선제골을 만들어내니까 또 테나가 그렇죠. 또 그것에 변화를 대응을 줘서 역전을 만들어낸 진짜 명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특히 이 두 감독은 완전 전술가라고 네. 불릴 수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줬고 특히 테나가 펩을 상대로 어쨌든 간에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굉장히 좀 행복한 주말을 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경기 얘기 쭉 해봤는데 또 첼시 예준 씨는 이번 경기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맨더비? 터나 감독의 능력이 좀 굉장히 잘 드러났던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경기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선수가 프레드 선수였거든요. 아. 보면서도 이게 터나 감독이 맨시티의 약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중앙에서 이제 수적 동위를 가져가면서 맨투맨 압박을 했는데 그러면서 맨시티는 어쩔 수 없이 측면을 팔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롱패스를 하는 그런 공격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프레드가 더브라이너 선수를 이제 맨투맨을 함으로써 더브라이너에게 공간을 안 줬고 그러면서 맨시티의 빌드업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후반전에 그 프레드가 더브라이너를 딱 한 번 놓쳤어요. 그렇죠. 아. 그게 바로 실점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걸 유도한 게 이제 펩 감독이 워커를 전진시킴으로써 수적 우위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런 장면이 나왔다는 게 조금 흥미로웠다. 그래서 프레드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 장면에서는 프레드가 다른 쪽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맨시티 팬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이번 시즌은 이렇게 덕배 영향력에 따라서 맞아요. 이렇게 팀의 경기력이 좌우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딱 얘기해 준 거를 딱 들어보니까 데브라이너 선수가 이제 맨시티라는 팀에서 중원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리즈전에도 그렇고 이게 좀 컴팩트하게 라인을 좁히거나 네. 더브라이너를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는 팀을 만나면은 더브라이너가 조금 영향력이 줄어드는 모습을 올 시즌은 좀 노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리즈전에도 그렇고 선제골이 들어간 이후에 공간이 생기면은 그의 영향력이 많이 생기면서 측면에서 막히더라도
더브라이너의 활동량만으로도 그게 전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맨시티는 이 부분을 더브라이너 의존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답답한 공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앞서 계속 제가 언급했듯이 펩이 이런 식으로 일부러 했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합니다. 네. 네. 어차피 더브라이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음. 만들 수 있는 선수고 올리면 홀란드가 있다. 우리는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전에는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다가 뒷방 맞고 토트넘한테 막 네, 아. 그렇죠. 그런 모습이 많이 네.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시즌에는 특히 더브라이너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알고 최전방에는 홀란드 있고 우린 굳이 리스크 감수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 경기를 하고 나선 좀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다음에 솔직히 챔피언스리그 8강, 4강 이렇게 가면은 이런 전술로는 못 이길 팀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유럽 내에서. 사실 뭐 이제 단판이 아니라 두 번 경기를 하니까 네. 뭐 두 번째 경기에 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경기에서 이렇게 상대 팀의 전술 대응을 통해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두 번째 경기에서 고민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것에 대한 전술 변화나 이제 더브라이너 선수에 대한 의존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중하위권 팀이야. 이런 전술로도 안정적으로 더 잡아낼 수 네. 있지만 그러니까 솔직히 중하위권 팀을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런 전술을 쓰는 게 원래 하던 것보다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이길 확률이. 근데 아무래도 맨유나 이런 뭐 리버풀이나 뭐 이런 강팀들 있잖아요. 강팀들을 그렇죠. 상대할 때는 좀 더 뭔가 이런 보수적인 것보다는 좀 획기적인 시도도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동점골 장면. 아. 판정에 대한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동점골 장면에서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골을 기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레시포드랑 동선이 겹쳐서 처음엔 옵사이드가 이제 선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옵사이드 선언이 됐다가 VAR 보고 갑자기 이제 취소가 됐죠. 근데 그래서 결국 이 동선이 약간 겹쳤을 때 레시포드가 그 브루노의 슈팅을 하는 플레이에 관여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딱 포인트죠. 근데, 그것도 있고 네. 이제 그 아칸지 선수가 이 달려가서 막을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종합을 해서 VAR 보고 아니다라고 바뀌었어요 판정이. 처음에 옵사이드 길을 부심이 들었다가. 그렇죠. 그래서 거의 맨시티는 이거는 오심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의견도 좀 오심이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저는 먼저 얘기해보자면 일단은 판정을 바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의를 두고 싶어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심판에 애매한데 그냥 정심대로 가라고 했으면은 몰라도 판정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확실하게 뭔가 있었기 때문에 바꿨다라고 했을 텐데 저는 조금은 이 판정을 바꿨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판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좀 약간 오심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이제 제가 경기를 봤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단 네. 말이에요. 이게 골이야?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과연 오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거든요. 이렇게 좀 사람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로 말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레시포드 선수가 이게 공 위를 거의 뭐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터치는 안 했지만, 네, 터치는 안 했지만 거의 위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헛다리- 공을 거의 뭐. 타고 넘어갔다. 네, 그렇게까지 했는데 뭐 이거 안 분다면 사실 뭐 그런 전술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앞에 하나 세운 다음에 공을 보내가지고 너가 공 타고 넘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옵사이드 룰 자체가 관여라는 룰이 있는데 그 네. 관여가 어떻게 해야 관여된 그쵸. 건지 사실 심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주관적인 영역에서 이런 판정이 나온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이 판정은? 저는 사실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 브루노의 골이 들어갔을 때 저는 그냥 반응도 안 했어요. 무조건 옵사이드인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관여했네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그냥 골 들어갔다고 뭐 놀라지도 않았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건들진 않았더라고요. 공을. 네, 건들진 레시포드가 않았어요, 진짜. 공을 같이 따라가면서 움직이기는 했는데 건들진 않았다고 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관여라는 그 개념이 되게 애매하고 추상적일 수 네. 있어서 이게 해석하는 여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관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공이 오는 동선에 잘못 서 있다가 뭐 시야를 방해하거나 그런 경우도 관여라고 보고, 프리킥 상황에서 옵사이드가 왔는데 이제 수비벽을 잘못 넘어가다가 수비수의 이 동선을 방해하는 경우도 관여라고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몇 골이 취소되는 것도 봤고, 근데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 아칸지가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레시포드가 어느 정도 스크린 플레이를 했다고 하면서 움직였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거를 레시포드가 없었다면은 브루노가 그렇게 편하게 슈팅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시포드의 행동으로 인해서 네. 이제 그 맨시티 수비진들이 저건 당연히 옵사지라고 생각을 해서 맨시티 수비진들의 행동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지는 네, 저는 없지 말씀이시군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 여러 가지 면과 어떻게 생각을 해도 맨유가 레시포드가 그 옵사이드 위치에 있음으로써 이득을 본 것 같은데, 뭔가 바뀌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뀌니까 좀 논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확실히 이 득점을 하고 나서 분위기가 네, 넘어갔다는 맞아요. 거에 있어서도 좀 많이 맨시티 팬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때 딱 맨시티에 변화를 주고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엄청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한 골로 좀 분위기가 좀 맨유 쪽으로 많이 넘어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뭐 이거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좀 적응해야 되지 않나. 사실 뭐 재청원 뭐 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설명이 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쵸. 뭐 네. 해명을 하겠죠. 네. 거기서 왜 바꿨는지에 대한. 이게 오심이면 오심인 거에 대한 사과를 하거나 할 거고, 네. 이게 바뀐 이유가 명확하다면 명확한 이유를 설명을 할 텐데, 그걸 보고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맨유와 맨시티의 맨체스터 더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